네,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오늘은 스레드, 멀티 스레딩, 태스크 등의 강의에 앞서서 오늘은 동기와 비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고 갈까 합니다. 제가 지금 앞선에 말씀드렸던 태스크, 멀티 스레딩, 스레드와 같은 건 모두 다 비동기 작업을 위해서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 격으로 동기와 비동기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갈까 합니다. 이 두 개념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저희 동네에 동기 커피숍하고 비동기 커피숍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동기와 비동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커피숍에 비교를 하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 커피숍을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이 동기 커피숍은 어떻게 일이 진행되냐면, 놀랍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 커피숍입니다. 커피를 만들고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분이 계시고요. 커피 머신이 있고 카운터가 있습니다. 이 상태였을 때 세 분의 손님이 왔다고 칩시다. 이 손님들은 각각 컴퓨터로 치면 하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손님이, 즉 첫 번째 작업이 일을 줍니다. 나 카페 모카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동기 커피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문 받으신 분이 커피를 만드시러 갑니다. 커피를 만들 때 동안 이 손님들은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고요. 기다리고요. 기다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작업은 첫 번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때 손님이 더 왔어요. 그럼 이 네 번째 손님도 첫 번째 손님이 한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요. 만약에 오늘 커피 머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커피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린다 싶으면 이 모든 작업이 같이 그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이 말을 컴퓨터로 따지면, 오늘 데이터를 받아야 될 서버가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데이터를 주는데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러면 모든 작업이 같이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 기다립니다. 마침내 커피 머신에서 커피가 나왔어요. 이럴 때 커피 만드는 사람이 돌아와서 첫 번째 작업을 줬던 사람한테 커피를 넘깁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손님이 원했던 결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야 첫 번째 손님은 커피를 받고 자기 할 일을 하러 커피를 마셔도 되고 컴퓨터를 해도 되고, 즉 자기가 할 일을 하러 옆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야 두 번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동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작업이 같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비동기 커피숍입니다. 이 비동기 커피숍은 일상생활에 나와 있는 커피숍에서 하는 프로세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커피숍 가시면 이런 거 받으시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커피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 기다리지 말고 자리에 가서 책을 읽든 이야기를 하든 밖에 풍경을 보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내가 진동벨로 커피가 다 만들어진 걸 알려줄 테니 그때 와서 커피를 받아가라 라는 약속이에요. 이런 걸 컴퓨터로는 콜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진동벨을 가지고 콜백을 받습니다. 다시 예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비동기 커피숍의 모습이에요. 아까랑 다르게 카운터에는 주문받는 분이 따로 계시고요. 커피 머신 앞에는 커피를 만드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 말을 컴퓨터로 옮기면 이 큰 전체 커피숍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일을 하는 이 작업자들은 스레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동기 커피숍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첫 번째 손님이 주문을 하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러면 주문하신 주문자는 옆으로 빠집니다.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밖에 풍경을 볼 수 있고 잠을 자도 돼요. 그거는 커피를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 작업자가 작업을 준 뒤에 두 번째 작업자한테 길을 비켜줍니다. 그럼 두 번째 작업자가 앞으로 나와서요. 똑같이 일을 주문합니다. 카페 모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똑같이 빠지죠. 실제 커피숍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자가 주문을 하는 찰나에 커피 머신에서 첫 번째 주문했던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진동벨을 울리게 되고 우리는 만나서 커피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동기란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일을 위임합니다. 그 위임한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주구장창 계속 그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위임한 다음에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의 일을 합니다. 제가 필요한 작업을 하다가 일이 끝남을 알리는 콜백을 받으면 그때 돌아가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받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좀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커피숍을 갈 때 굉장히 급한 과제가 있어서 컴퓨터를 들고 커피숍을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가 커피를 시키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리지 않고 급한 과제가 있으니 자리로 돌아와서 과제를 합니다. 그리고 5분 있다 커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진동벨 울림을 받고 커피를 받아서 돌아오죠, 자리로. 그 다음에 다시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이게 비동기예요. 커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과제를 안 하고 계속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건 동기입니다. 이게 비동기와 동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로 표현하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간단한 데모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런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동기 버튼이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도 버튼이 있는데 애드는 그냥 폼 하나 띄우고요. exit은 종료할 거냐 물어보고 얘를 누르면 종료를 할 것이고 아니오를 누르면 종료를 안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동기 버튼을 좀 볼게요. 동기 버튼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동기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가정한 일을 하나 하는데요. 그 일이 끝나면 텍스트 박스에 리절트를 뿌려줍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한번 포문을 도는데 0.5초 걸리는 일이라고 가정한 일을 10번 동안 하는 일입니다. 정확히 하는 일은 이 토탈 넘버라는 곳에 1씩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줄 때마다 저는 이 리치 텍스트 박스에 점점점점이라는 것을 쓰고 싶었어요. 간단한 데모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까요? 동기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어떤 버튼도 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결과가 한 번에 출력이 되고 제가 눌렸던 결과, 제가 이 작업이 진행될 때 동안 했던 작업들이 뒤늦게서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동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이동되지 않습니다. 버튼도 눌리지 않아요.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야 버튼이 눌리는 거죠. 이건 제가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버튼이 했던 작업이 끝날 때까지 제가 줬던 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만큼 동안 5초 동안 앱이 멈추게 될 거예요. 앱이 멈췄고요. 애들을 아무리 눌러봤자 5초 동안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이 끝난 다음에야 제가 준 일을 즉시 처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비동기 작업에 대한 버튼을 우선 눌러볼게요. 비동기 작업의 버튼을 누르면 점점점점 생기고 제가 준 일을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 폼도 옮길 수 있고요. EXIT 버튼도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자료에 따르면 제가 준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들이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게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비동기 작업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볼게요. 비동기 작업은 조금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스크라는 건 비동기로 어떤 작업을 시작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continue with라는 건 비동기로 이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이 끝났을 때 이 작업을 해줘 라는 뜻이거든요. 비동기 작업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짓을 여기서 합니다. 0.5초 동안 쉬고요. 리치 텍스트 박스에 어펜드를 시켜줍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아볼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어쨌든 점점점을 찍고요. 이 0.5초씩 10번 대기하는 작업이 다 끝나면 continue with로 들어와서 결과를 찍어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점점점 찍히죠? 여기가 돌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다 돌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리절트는 10 하고 찍히게 됩니다. 하나를 더 볼게요. 만약에 맨 밑에 리치 텍스트 박스에 finish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finish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걸 다 끝낸 다음에 finish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다 끝낸 다음에 result 다음에 finish를 적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동기는 올바로 작업이 됩니다. 역시 말씀드린 것대로 폰은 움직이지 않고요.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찍히고 리절트는 10 하고 피니시가 찍힙니다. 그런데 이 비동기 작업은 어떨까요? 비동기 작업은 그렇지 않아요. 피니시가 먼저 찍히고요. 점점점이 뒤늦게 찍힙니다. 그리고 리절트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비동기 작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다음 강의서부터는 이 비동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안전하게 이 스레드 작업을 할 것이며 MS 애들이 .NET 프레임워크 4.5 전과 후로 어떻게 이 스레드 멀티 스레딩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걔네들이 마련해 놓은 가이드를 좀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이 finish라는 말이 이 리절트 뒤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비동기 작업을 올바로 기다릴 수 있는지, 혹은 비동기 작업을 올바로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강의를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